오늘 내용은 내 임대차 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이 서류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 이거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서류 보는 방법,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집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이력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지금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하나로 이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출력해서 소유자 이름만 보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 즉 소유권, 담보, 제한사항까지 전부 기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확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보면 내 임대차 보증금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어디를 봐야 하는지 딱 필요한 부분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3억 아파트입니다. 2020년 5월 계약이고요. 30대 직장인 A씨, 급하게 집을 구하다가 이 집을 선택합니다. 보증금 9천, 월세 42만원, 역세권의 조건도 괜찮아 보입니다. A씨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집주인도 확인했고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확인하는데, 그런데 왜 똑같이 확인하고도 누구는 보증금을 지키고 누구는 그대로 날릴까요? 하지만 A씨는 급한 마음에 을구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을구를 보면 B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약 2억 5천.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은행이 선순위 권리자, A씨는 그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 즉 A씨의 보증금 9천은 B은행 권리보다 뒤에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순간부터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권리의 순위, 즉 등기부에 정해진 법적 서열 기준대로 돈이 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시세는 3억이지만 경매로 넘어가며 가격은 떨어집니다. 낙찰은 2억 4천. 이제 돈은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경매 비용 먼저 빠지고 그 다음 B은행, 근저당권자, 선순위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A씨 차례거든요. A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9천을 넣었는데 은행보다 후순위, 그래서 경매 비용 플러스 은행 채권, 그 이후에 남은 금액 안에서만 배당이 되는 거죠. 회사원 A씨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걸 계약 전에 알 수 있었냐?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을구, 대출 금액, 설정 순서, 이걸 정확하게 봤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내 보증금은 대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P씨는 부산 시세 3억 아파트를
전세금 1억 8천에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는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기존 대출이 7천, P씨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집값 3억인데 대출 7천이면 괜찮네. 전세까지 합쳐도 2억 5천 수준. 내 전세금은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3년 4월 10일 월요일 잔금과 동시에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금 4일 전 23년 4월 6일 목요일 집주인이 추가 대출 1억을 받습니다. 근저당이 새로 설정됩니다. 기존 7천에 1억 추가되면서 담보 여유가 거의 사라지고 전세금 1억 8천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 대출 7천, 추가 대출 1억, 총 1억 7천, 거기에다가 전세금 1억 8천까지 더하면 시세를 넘어버리는 총 3억 5천이 됩니다. 하지만 P씨는 모릅니다. 23년 4월 10일 월요일 잔금날 등기부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었는데 괜찮겠지. 그대로 잔금을 넣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4월 6일 근저당이 은행이고 4월 10일이 세입자 P씨의 전입 후순위가 됩니다. P씨는 등기부를 안 본 게 아니죠. 계약할 때 봤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잔금날 안 본 겁니다. 만약 그날 딱 한 번 다시 확인했더라면 추가 근저당을 발견을 했을 건데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는 한 번 보는 서류가 아니고 돈이 들어갈 때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 다시 확인하는 실시간 서류입니다.